오히려 커피가 발암물질 아니냐, 이 커피 자체는 항산화 물질이 되게 많아요. 그런 곳에 가면은 물어봐요, 취향을. 신맛이 좋으세요? 쓴맛이 좋으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발암물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많아서 그냥 혈관을 그냥 막는 용도예요. 솔직히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커피가 발암물질인가요? 해서 정답은 일회용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댓글 중에서 오히려 커피가 발암물질 아니냐 이런 댓글을 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 뜨끔했죠. 왜냐면 저는 커피를 엄청 마시는데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이거를 내가 또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를 또 알려드리면 피해를 끼치는 거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과학적인 거에 항상 근거를 해서 우리 환자분들께 신뢰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커피와 관련돼 가지고 논문들을 막 찾아봤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연구가 정말 많은데 왜냐면 그만큼 사랑을 받는다 이 소리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위. 미국, 중국, 한국이에요. 엄청난 거죠. 미국하고 중국 딴덩어리 생각해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마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커피는 다 먹을 수 있고 내 몸과 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사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그래서 일단 결론은 탄 커피가 발암물질이지 커피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 커피가 뭐냐, 이거는 로스팅이라고 하잖아요. 달달 볶는 거. 로스팅을 얼마나 하냐 따라가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로스팅을 한 7, 8분 하면 라이트라고 하고 다크라고 하면은 로스팅이 좀 길게 해서 11분 이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돼 있어서 맛이 달라져요. 가벼운 로스팅 맛은 한 신맛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조금 더 하면 단맛도 조금 생기기 시작하고 로스팅이 더 하면 쓴맛이라고 하죠. 커피 자체는 항산화 물질이 되게 많아요. 폴리페놀도 그렇고 클로로제닉산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애들이 되게 많은데 요것들이 약 배전을 하면은 잘 나와요. 잘 나오다가 로스팅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사라져요. 그리고 발암물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마이드 대표적인데 요것들이 로스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온다고 돼서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 다크 로스팅을 피하셔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웬만하면 저는 그래서 밝은 커피를 마시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굳이 체인점을 가진 않고요. 개인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정성스럽게 달인 드립 커피 되게 좋아하고요. 특히 종이 필터를 쓴 커피 같은 경우는 카페스테롤이라고 커피 자체에 콜레스테롤도 걸러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연구에서 종이의 필터에 드립시킨 커피가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커피 전문점에 좀 개인적으로 잘 가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면은 물어봐요, 취향을. 신맛이 좋으세요? 쓴맛이 좋으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맛 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커피를 드시면은 항산화 물질과 함유염증 반응이 되게 좋은, 내 몸에 좋은 것들을 같이 먹는 커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뭐 쓴 커피 먹는다고 뭐 당장 죽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거 노출량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커피는 우리 인간의 몸에 해롭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라고 연구를 했더니 평균 하루에 4잔, 5잔 드시는 분들이 각종 모든 총 사망률,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모든 암을 합쳐가지고 사망률이 되게 유의하게 떨어졌다. 2-3잔 마셔도 좋은데 오히려 4-5잔이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에 저는 카페인 때문에, 커피의 독은 카페인이거든요. 누구나 아실 거예요.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기본이어가지고. 왜냐하면 말 그대로 각성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실수록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간 효과, 그러니까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근거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많이 계속 뛰면은 무리가 가니까 몸에. 그래서 카페인은 절대 이제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안 돼요. 일단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어떤 심장 질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로 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어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권장량이 400mg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커피 한 2잔 정도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2잔 정도 먹고 3잔까지는 특별한 일 있으면 안 먹거든요. 많이 먹고 싶다 디카페인으로 마셔요. 그런 식으로 권고를 제가 개인적으로 환자분께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카페인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사를 살고 있다면 힘들다거나 이럴 때 의존하는 거잖아요. 단점이 말 그대로 각성효과가 있어서 많이 드시면 잠 못 자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게 모든 암들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카페인의 섭취는 지양하는 편입니다. 2018년에 이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에서 스타벅스 너네 음료잔에 경고문 표시해라, 커피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거
경고 문자 표시해라고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다시 1년 동안 뭐 연구를 좀 해보니까 2019년에 취소했어요. 경고 문구 내려도 된다 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커피가 발암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영향이 확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전립선암 발병률도 낮춰줬다는 연구가 있고, 그 외에도 실제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거의 모든 암이 커피가 오히려 암 발생률을 낮춰준다. 대체적으로 커피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암세포의 발달을 방해시킨다가 주 골자였어요. 커피는 발암물질이 아니다. 오히려 암 예방에 좋다라는 연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저는 커피를 먹어서 내가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드시라고 하고요. 커피를 먹어서 막 심장이 뛰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커피를 먹어도 될까요? 이거의 문제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고 내가 암에 걸릴까요? 이거를 걱정해서 안 드시는 거는 솔직히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커피 자체에 대해서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스팅을 조금 적게 한 거, 그 다음에 종이 필터를 쓰는 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몸에 좋다. 그렇지만 과도한 커피 섭취는 카페인의 섭취량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커피가 발암물질인가요? 해서 정답은 탄 커피가 발암물질이고요. 탄 커피가 뭐 발암물질이라고 하지만 저는 쓴맛을 좋아해서 탄 커피만 먹는데 어떡하죠? 이때까지 계속 마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노출량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커피 쪽으로 취향을 살짝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 어제 내가 쓴 커피를 3잔 먹었다 오늘 2잔 드시고 내일은 1잔 반 드시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 나가시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양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아메리카노 커피 원액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믹스 커피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뵌 적이 있는데 커피는 이제 드시더라도 한두 잔만 드시라고 했더니 한두 잔만 잘 먹고 있다고. 근데 이제 당 그 수치가 좀 높게 나오셔가지고 아버님 커피 이제 드시긴 하는데 혹시 아메리카노 드셨던 거 맞냐요? 그러니까는 믹스 커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 커피라는 게 이제 똑같은 커피니까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믹스 커피는 설탕이 들어가서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설탕이 많아서 그냥 혈관을 그냥 막는 용도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만 드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리고,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경우도 커피에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하루에 2잔 정도가 성인의 이제 허용치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둔한 편이어가지고 커피를 막 3잔 먹어도 밤에 잠 되게 잘 자거든요. 저 같은 분들 말고도 예민하신 분도 있어서 한 잔만 먹어도 잠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커피의 효능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고요. 카페인에 약간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절해 가시면서 드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잠은 소중하니까요. 모든 암은 잠을 잘 자는 것, 내 마음의 안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면 결국에는 암으로 연관이 된다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카페인보다는 잠이 더 소중하니까 내가 과도한 근무가 있어서 오늘 하루는 잠을 못 자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그런 걸 조절하시면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민하신 분들은 디카페인을 먹어도 나는 잠 못 잔다 이러신 분들 제가 가끔 봤어요. 그렇지만 나는 커피 맛은 또 느끼고 싶다 이런 분이 또 있으신데 저는 처음에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디카페인 먹어도 내 몸에서 거부를 하는데 왜 또 커피 맛은 느끼고 싶지?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또 알아보니까 판물 같은 거는 우려가지고, 또 우리 조상들이 예전부터 커피 없을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음미하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판물 같은 경우도 약간 커피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체하셔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굳이 내 몸이 거부하면은 드시지 마라 그래요. 내 몸이 거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뭐 드시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즐겁기 위해서 마시는 거라서, 커피는 저는 제가 마시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약간 뭐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지 내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저는 그래서 마시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 몸이 안 받는 것 같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이 그러니까 거절한다 소리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른 거를 찾아서 내가 몸에 맞는 거를 찾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피는 이제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차 중에 하나라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제가 되게 정말 사랑하는, 지금도 이제 제가 마시면서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이렇게 텀블러에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억지로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시기 싫지만 마시는 건 저는 절대 권고드리진 않아요. 커피는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대신에 카페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권고치, 허용치를 생각하면서 마시시는 게 좋고요. 내가 마시는 커피는 내가 행복하려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이
안정을 받는 차원에서 마셔야 되고, 그거를 먹음으로써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크다 그러면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즐거운 커피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공유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